그리고 이들을 이제 계몽시켜서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자주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게 아주 이게 이때까지 이런 말들 많이 했지만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천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그 방안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그건 박사님 그러면 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제가 네, 통일 네. 독트린 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네. 문제는 한번 좀 뒤에서 그래서 끝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 국가론을 내왔다고 보시면은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제가 그 많이 말해가지고 그건 미안합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니까 뒤에서 네. 다시 한번 네.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네. 앞서 이제 북한 사회 전반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MZ 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네. 이렇게 퍼지고 중추 역할을 하고 북한군도 지휘관급에 올라오면서 상당한 MZ 세대의 영향으로 북한군의 내부의 동요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그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을 보는 것들 중에 2020년 딱 뭐 전후로 해서 대략 북한군 서열 1위였던 인물들이 숙청돼 그러니까 강등되거나 그리고 나중에 복귀되는 장면들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김영철 정찰 총국장, 네. 박정천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막 승승장구하다가 숙청되고 강등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최근에 근래 가장 중요한 측근들 중에 하나가 조용원 이제 노동당 조직비서나 김덕훈 내각 총리는 꽤 장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비서 내각은 상당히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의 서열 1위 최고 책임자들이 자꾸 바뀌는지 아까 그것도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은 북한의 권력층들을 김정일 시기 때, 김일성 때는 물론이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더 그러는 게 북한 이 권력층을 특히 최측근들을 늘 관리합니다. 관리 통제하고 그리고 충성심을 이제 경쟁 붙이는데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는 자꾸 권력 서열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북한에는 서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 좀 특수관계인데 이 둘을 내놓고는 북한에 2인자가 없습니다. 자꾸 장성택을 2인자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장성택이 개죽음 당하는 거 보셨죠. 저도 장성택을 해서 스위스 노르웨이 이태리 있으면서 근 20년 그 서기실 업무를 하면서 장성택이 일을 보자 했지만 장성택이도 조선노동당 당원입니다. 장성택이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행정부 부장하다 죽었는데 김정일 시기에 한번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조직부장이 없고 장성택이가 조직부장을 김정일이가 그 위임하다시피 조직부장의 일부 부장이 대체 둘인데 당중에 장성택한테 3명 하면서 장성택이 조직부장까지 겸한 내부적으로는 일부 부장이지만 김정일이가 자체는 말했습니다. 출파돼서 야장부장, 조직부장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조직지도부장을 조직부장으로 약칭을 이렇게 줄여서 합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장성택이도 순간에 처형하고 그리고 여기 왔던 항병서도 총정지국장, 인민물구 총정지국장도 실세였다가 그렇게 남한에서 떠들고 했지만은 그것도 좌천돼서 지금 어느 청소 관리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서열이 없다. 2인자가 없다. 2인자가 있다면은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조직부 기관하고 이걸 뒷받침하는 국가정치보위부, 사회는 국가정치보위부, 군은 군보위사령부가 한 몸이 돼서 2인자다.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오직 이 조직만이 2인자 역할을 하고 전체가 그 나머지는 다 조선노동당 당원이다. 여기 보십시오. 최영회가 지금 2인자 같이 보이지만 조영원이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물론 조영원이는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쭉 전 기간 조직부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실수 없이 지금 하고 가고 있지만은 빠지에 가서 연대적인 책임질 때는 이 사람 목도 장성택이 같이 더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데 영원한 그 2인자는 없고
그리고 다 조선노동당 평당원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왔던 항병서 최영애도 우리 올림픽 갔다 이 또 평창 올림픽 갔다 돌아가면 바로 밤 12시에 조직지도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담당 과장한테 가서 30, 40세 난 앞에서 딱 서서 당생활 총괄하고 다음날 아침에 김정은한테 업무 보고하러 갑니다. 그만큼 북한에는 이 권력 서열을 우리가 그 의미가 없다. 이영환한 이인자도 없고 조영원이하고 총리는 아마 실무 자들로서 아주 그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오래 연장되겠지만은 이들 운명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북한 내부 권력층들 간에 또 마찰이 심합니다. 네. 실내로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당 국제부, 통일전선사업부, 당 국제부 간에 서로 김정은에게 충성을 그 과잉 충성을 하게 한 충성 경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충성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물고 뜯는 데서 시간이 없어서 그 역사를 쫙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군사부문, 조직부문, 내부 문제에서도 그런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첫째가 사람을 제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네가 평가받기 때문에 이거를 김정일이는 물론 김정은에도 이 간부들의 그 서열 또 자기 측근을 떼고 붙이는 이거는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북한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라든가 이 물갈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김정은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적으로 설표를 했습니다. 헌법에 뭐 명시했네 어쨌네 이제 이 문제도 최근에 이제 나왔었고요. 근데 이것과 선명하게 대비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했고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된 상황이 됐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상당히 통일을 주제로 해서 공세를 많이 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북한을 대할 때 대북 정책 상대적으로 어떤 대북 정책이나 통일 활동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것도 이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과 여기에 또 이제 김정은의 적대적 두두국가론이 지금 완전히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묘한 타임인데 일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묘한 타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허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김일성 시대의 통일론은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조카 통일이고 그 이걸 주도한 북한 내부의 총 권력 기관은 인민무력성이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정찰정국이었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70년대 중반, 80년대 초까지 이 무력 통일론이 북한에서는 변함없는 학법부동한 의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이 구호들이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학교, 마을까지도 군대까지 다 이런 구호들이 붙여 있어서 진짜 적화통일 무력으로 하려고 한 것이 김일성 시대의 대남 전략이었고 정책이었고 이게 90년대 오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고 국제 고화가 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무슨 전략을 쓰냐면은 또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이제 펴니다. 이런 펴면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제재를 받고 고화되면서 아사자가 생기고 굶어 죽으면서 북한이 김정일 식의 대남 정책은 뭐로 변하냐면은 대북 무력 통일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햇볕 정책 여기용 전략이라는 걸 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한국에서는 잘 이게 느껴지지 않는데 북한 내부 우리 외무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통전부에서는 공식 김정일에게 제2서의 보고서에 앞으로 DJ 정권이 들어서는 여기에 맞게 평화 공세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는 내부는 더욱 단속하고 파리채 2개씩 줘서 내부는 모기장을 치고 철동같이 통제하면서 외부 남한 자유민주주의 그 풍이 못 들어오게 사상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역으로 햇볕 정책을 이용해서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특히 식량지원을 받아내서 체제 유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항상 핵심적인 햇볕 정책 역용 전략을 김정일 측에 쭉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심지어 지난 정부까지 해왔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지금 지난 정부까지 해다 이걸 보니까 이제 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 사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회의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바람, K-팝이라든가 사상문화, 한류가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이게 10년 전만 해도 보위부 단계에서도 다 감시하고 해소해 가고 하던 게 이제는 해소해 가면 보위부 통제기관에서 다 돌아가며 보고 간부들한테까지 다 돌아가 보니까 간부들 세대들하고 자식들 MZ세대까지 공주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런 강대국이 되면서 강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존경과 훈모 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 빨리 통일시켜달라는 게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확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일 시기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된 가장 큰 요인이 서방으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 바람을 문화 침투를 못 막았기 때문에 붕괴됐는데 우리는 이걸 총 때려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 이전 한계에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부 체제를 위해서는 완전히 절단해야 되겠다. 외부 세계야. 그래서 대한민국과 절단하는 그 첫 시도로서 지금 다리람 다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중국 쪽으로는 이제 숙적 관계로 지금 서로 이제 운운하면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기본 요소들에. 그러면 완전히 북한 안에 모기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철창 감옥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만 통제해서라도 3대 세습, 4대 세습까지 가겠다는 것이 핵심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핵무력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갈라놓고 핵으로 이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할 겁니다. 미국하고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하노이 회담 이어서 핵 딜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 외교관계 설정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내려고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항상 핵을 물에 이고 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협박을 하는데 이런 협박을 하는 동시에 이게 내부용으로도 쓰입니다. 자 봐라. 우리가 장군님께서 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 세력들이 침략 못한다. 너희들은 순종하라. 오직 당만 믿고 수령만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내부 공포정치 도구로 이용하자는 것이 핵무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통일 독트린을 지금 발표해서 이걸 집행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통일 독트린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전 가능한 또 실질적인 이런 앞으로 통일 이런 방안들을 강조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이런 아주 이런 역사적인 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천하려면 실천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혼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온 지 이전 25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개 정부를 제가 맞이해 봤는데 모든 정부가 지난 정권들이 다 북한의 통일 정책들을 내놓고 북한을 이제 통일한다고 하지만은 통일이니 평화니 또 원칙론이니 하면서 5년마다 다 그런 정책을 펼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북한을 속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또 정권이 끝나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선자들 통일에 대한 평화는 이런 위선자들보다도 진짜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을 도와줘서 북한 독재 체제를 강화해서 북한 인민들을 당대 노예로 만들지 말고 북한 인민들 주체가 인민들을 선정해서 북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운명이 죽인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민들을 주체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을 펴고 원칙적인 펴면서 모든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고한 한미 동맹으로서 핵옥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문화 모든 체육, 교류,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해서 과감하게 문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민들을 와서 보고 가서 보고 이건 우리가 적극적인 공세에 들어가야지 북한은 계속 막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안 열지 않냐.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나온다 그래서 내오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북한 인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단체들, 정부가 시민단체 합세해서 시민단체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9월 28일에 제가 그 임진각에서 열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AKU라고 문현진 의장님하고 세계평화 글로벌 재단 의장님하고 서인택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의장님이 주관해서 또 거기에서 1천만 이 협회 가족 탈북민 단체들 다 동원해서 3만 명이 참가한 이 임진각 행사를 했습니다. 그 여기는 국회의원들도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참가했고 그 이게 통일 이들이 10년 동안 해온 그 명분이 뭐냐면은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을 인민들을 위해서 대북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자면 시민사회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들이 그 줄기차게 10여 년 이상 해왔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시민단체들하고 굳건히 손잡고 대북 정책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시민단체가 대북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전면에 나서 북한 인민을 상대로 대북 활동을 하도록 지지, 성원,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좀 질문할 게 많고 좀 여러 가지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북한 내부 북한 상황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해피 하늘 님이 주셨는데 북한의 초중고 대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하면서 또 진학에 관해서 진학이 의무인지 강제인지 그 부분을 여쭤봤네요. 네. 그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 네. 이 북한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11년제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제 보상해 준다고 다 무료 교육 무상 치료해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굶어 죽는 판에 이게 무슨 교육 심지어 책도 없어가지고 교과서도 없어서 모래를 놓고 지방에서는 글을 일제 때처럼 모래에다가 책을 대신해서 글 쓰던 때가 고난의 행군인데 지금도 무상교육이라고 말은 좋지만은 나가서 교육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11년제 유치원 1년 포함해서 11년제 무상교육이라는 거 받는데 이건 의무적입니다. 나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교육은 보면은 지금 제가 다닌 평양 외고대학이라든가 외고학원 이제 11년제인데 중등반 대학 고등반 대학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무슨 국제관계대학 인민경제대학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 지방들에서도 여기 가려는 이런 그 노력들이 많고 하지만은 여전히 계급사회에서 여기는 출신 배경을 보고 간부 자식들이 여기 우선 가고 지방에서는 정말 5%도 안 되는 이런 그 학생들이나 모집돼 가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 교육 질과 또 이 배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절대 다수 인민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3대, 세습 4대까지도 그 계급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의 이 명패를 벗지 못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늘 11년제 교육받고 그냥 100% 군대에 90% 갔다 오고 군대 또 10년 갔다 복무하고 와서는 다시 다 탄광 강산으로 집단 트럭에 싣고 바로 가서 집단 탄광 강산 노동자가 되고 하는 이런 노예적인 생활을 지내는 것이 북한의 청년들 어린이들의 이런 비극입니다. 현재 실태입니다. 마지막 얘기도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예, 오늘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님 모시고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자, 다음에 네. 또 김동수 박사님 모시고 관련된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오는지 이것도 계속 주목하는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북한 외교관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원이신 김덕승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